지금 막 저에게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글이 길진 않습니다만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에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박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대국민 담화 형태 혹은 또 편지나 영상으로 전달해 주셨던 내용과 다르게 상당히 드라이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라면서 법원 앞을 지켜주는 국민들을 어떻게 좀 위로하는 그런 느낌의 편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년 반 이상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 정보도 소통할 창구도 없이 고립되어 본 적은 또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구치소에서 정말 이 단말마처럼 이 지난 이 국정의 기간들이 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또 언어를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에서는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치훈 부장님.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통령이 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라면서 대통령 취임사, 3.1절고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같은 자신이 국민들한테 했던 말들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제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먼저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구치소에 TV도 있다고 하죠. 그 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내용이 길지는 않아서 네. 특별한 감흥은 없는 것 같고요. 지난 사실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국민들이라고 안 하고 애국 시민들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좀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 그 거리로 나와 있는 이 보수 지지층, 본인이 정말 보수 지지층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유혈 사태라든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를 믿고 좀 물러나 달라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담백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짧은 담백한 메시지만으로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좀 지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송 변호사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에 공교롭게도 바로 나왔습니다. 어떤 정무적인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차피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하고 구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방어를 하기보다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존엄이랄까요? 위신이랄까요? 그런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주장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여론을 환기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설 변호사님께서 한번 코멘트 주시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방금 나온 메시지 중에서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이 방송 초기에 봤었을 때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모여있던 어떤 대통령 지지를 하시는 집회에 나오신 어떤 그 국민들을 조금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체포 당할 때부터 2분 58초의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수기로 자필로 썼다라고 하는 어떤 긴 장문의 메시지, 그다음에 오늘까지 어떤 그 나오고 있는 이 짧은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금 국민들의 한정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본인이 어찌 보면 뒤에서 법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응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어떤 법원에서의 이러한 정말 치밀한 법리로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에 가깝고 좋게 얘기하면 호소에 가까운데 어떤 그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정에서만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박 대변인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자신의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 특히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것은 단순히 법 대 법으로만 붙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 민주당에서도 어떤 다양한 여론전을 위해서 뭐 대통령이 관저 밖을 탈출을 했다라든지, 뭐 미복귀 블랙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짜가 됐건 가짜가 됐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이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거에 좀 더 쟁점을 만들고 좀 약간 지지층들을 좀 더 위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나온 메시지는 좀 그런 느낌 없이 담백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변호인단들이 얼마나 많은 이 어떤 공수처에 대한 이 부당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이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최대한 좀 담백한 메시지를 던진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봤을 때 민주당이 공세가 더 거세질수록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조바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